안녕하세요. 역덕후이입니다. 보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무래도 군침을 도게 하는 이런 그림이겠죠? 오늘 소개하는 보쌈은 이런 보쌈입니다. 조선시대 전록통고 법전에 따르면 경국대전을 반포한 뒤에는 제가녀의 자손은 동반직과 서반직에 서용할 수 없다. 이 말은 재혼녀의 자손들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는 말이죠. 법적으로 과부가 재혼할 수는 있지만 후손들의 출세를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무래도 드러내놓고 재혼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방영 중인 드라마 보쌈 운명을 훔치다에서 배우 라미란이 과부로서 미리 약속된 남자에게 보쌈 당하며 제가하는 장면이나 영화 전우치에서 과부로 등장하는 배우 임수정이 자신도 모르게 전우치에 의해 보쌈 당하는 장면 모두 조선시대 보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보쌈이라는 형태를 통해 과부들의 재혼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역덕후는 생각합니다. 보쌈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양반교수 집에 A라는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의 사주 팔자가 꼭 과부가 될 사주라면 그 액을 때우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는데 그 중 하나가 남자를 보쌈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과부가 될 사주 팔자를 가진 처녀가 있는 가정은 신복 하인을 거리로 보내 젊은 남자를 꿰어보다가 만약 여의치 못할 때는 보자기로 그 남자를 뒤집어 씌워 둘러매고 오되 먼저 솜 같은 것으로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못 지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쌈에 잡혀온 남자의 방에 들여보내어 잠깐 앉았다가 나옴이 말하자면 거짓 혼례식을 치른 셈입니다. 이렇게 거짓 혼례식을 치른 뒤에는 다시 보자기로 그 사람을 싸서 그 보자기를 싼 채 한강물에 띄우든지 혹은 모래밭에다가 생으로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쌈을 한 가정에서는 그 처녀가 과부가 될 액을 벗어났다 하여 그 뒤로부터는 안심하고 적당한 곳에 신랑을 골라서 혼인을 하게 됩니다. 한번 거짓 혼인으로 만난 남자를 죽였으니 이것은 과부가 된 셈이라 하여 이로부터 과부될 액을 벗어났다는 의미로서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보쌈당한 남자들은 죽었는데 남자가 아주 똑똑하다든지 혹은 힘이 월등하게 센 사람이라면 보쌈을 벗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쌈에 잡혀온 뒤 거짓 혼인을 하는 중에 참 혼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쌈의 시작은 언제였을까? 보쌈의 시작은 중국 당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당나라 보쌈은 기택소실로부터 생겨났습니다. 부호나 대관들은 소실을 10에서 20여 명 두었는데 이름만 소실이지 남편의 얼굴은 구경도 못하는 청산과부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소실이 신복을 시켜서 반듯한 외모의 행인 남성이라도 보쌈하여 밤이 새도록 향락을 즐기고 죽인 후 시체는 보자기에 싸서 강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조 보쌈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보쌈당한 조선 임금의 주인공인 영조가 임금되기 전 연희군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가 어느 날 남촌 근처를 미행으로 산보하던 중 어여쁜 여인 한 명이 길에서 은근히 추파를 던지며 자기의 뒤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영조는 흔히 보지 못했던 어여쁜 여인의 용모에 반해 따라갔습니다. 그 어여쁜 여인과 함께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여인은 자취를 감추고 그 대신에 절세미인이 영조가 앉아있던 방에 들어왔습니다. 영조가 어리둥절한 사이 그 절세미인은 잠시 섰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조는 갈수록 이상한 상황에 궁금한 생각으로 먼저 보았던 어여쁜 여인을 찾아서 그 이유를 물으려 했습니다. 영조는 이상 야릇한 일로만 느껴졌고 그것이 보쌈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절세미인이 다녀간 뒤로는 다시는 방에 들어올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밖으로부터 우렁찬 여러 장정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조가 문 밖으로 나가려 하니 모든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영조가 크나큰 곡절이 있는 일이로구나 생각하던 차에 벼랑간 천정에서 나무 판자가 점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 판자는 영조의 머리 위까지 점점 내려앉았고 몸이 쪄눌리게 됐습니다. 나무 판자가 거의 땅바닥에 닿도록 내려앉은 뒤에 여러 장정이 판자 위에 올라서서
힘차게 매주 밟듯이 그 나무 판자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판자 밑에 눌린 영조를 짓밟아 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만 영조는 그 무거운 나무 판자와 여러 장정을 같이 떠받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 문 밖에서 여러 장정이 보자기를 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때 영조는 평소 지니던 철편을 꺼내어 덤벼드는 장정을 모조리 쳐서 물리친 뒤에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처럼 영조가 왕이 되기 전 연인군 시절 에피소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남자가 보쌈당할 경우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중국 당나라에서 시작된 젊은 남자 보쌈은 일부 소실들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했고, 조선시대 남자 보쌈은 혼인 전 일부 양반 여성의 과부 사주팔자의 액땜적 성격이었으며, 과부 보쌈은 금지된 재혼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보쌈당한 조선임금 역덕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